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잡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더 좋은 사업을, 더 좋은 정책을 국민한테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문제를 풀어주느냐의 사안을 캐서 그걸 도와주고 그걸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기본 방향입니다. 제도와 환경을 혁신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면에서 제도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이 자동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작동시켜 놓으면은 바로 자료와 인풋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환경의 마지막 단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혁신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혁신의 완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지속하게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은 기본적으로 이런 완성을, 또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의 출발에서부터 혁신의 실행 그리고 완성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혁신의 출발은 결국 시동입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혁신에 있어서의 자동차를 거는 시동은 누가 거나요? 바로 CEO가 거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인식 능력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경쟁 기업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느 정도 서 있느냐, 국제적인 지위에서 우리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은 기업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상황인식의 첫 번째입니다. 어디 서 있느냐, 내가. 그래야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뭘 보완할지, 새로운 대책을 만들지를 판단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IMF 때 수출과 투자 유치를 총괄했던 공무원으로서 일했던, 즉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IMF 1997년도에 있었던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애완보유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애완보유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인 인식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근본적인 문제, 수출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과연 괜찮은 거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대응하는 방법도 97년에 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펀더멘털이 강하니까 우리는 아직 괜찮다 합니다. 97년에 연초부터 그 얘기만 계속 매크로에서 하다가 연말에 바로 IMF가 온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국가부도 위기가 온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상황인식,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즉 어디에 서 있으며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확한 현상을 진단하고 냉철한 상황인식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인식이 되고 나면은 모든 구성원의 생각과 방향이 어떤 거냐는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고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를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그 판단이 준비해서 어렵다면 변화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느냐, 혁신경을 시작할 거냐, 이 판단은 상황인식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혁신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인식이 잘못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7년에 IMF 위기가 그렇고 대우의 붕괴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보면은 도태된 실패한 개인들의 사례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다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의 출발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혁신의 출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황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토대 위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면 혁신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방향 설정에 관련된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바로 좌표의 설정입니다. 좌표의 설정은 혁신을 모든 구성원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서 귀결점입니다. 그 비전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함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조직의 존재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뭐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엮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에 관한 좌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혁신의 좁은 의미의 혁신은 뭔가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좁은 의미의 혁신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지금보다, 과거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쉽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혁신의 실행입니다. 그래, 혁신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 쉽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좌표가 설정이 되면 그 좌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쉽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실행이죠.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두 가지만 우선 뽑는다 하면은 저는 고객과 성과입니다. 즉, 어떤 조직이든지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은 없습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또는 지방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기업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합니다. 교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의 궁극적인 고객은 학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고객이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혁신 경영의 귀결점은 고객을 위한 겁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객의 충동적 만족, 완전히 불만이 해소되는 그런 고객과 하나가 되는, 오히려 고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영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는 항상 성과 중심으로 가줘야 됩니다. 건수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존재 이유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그게 바로 성과입니다. 고객이 있다면 고객을 위해서는 그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주는 경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두 가지만, 혁신 경영의 두 가지만 선택해라, 구태여. 그런다면 고객과 성과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설정되고 바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 기본적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 틀을 만들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쉽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기본적인 것이다. 예컨대 의사결정의 혁신 같은 것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계급제 하에서 바로 의사결정이 다층 구조로 올라가면서 설득과 1:1 설득 구조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구조로 갑니다. 논의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씩 격파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시간보다도 기다리고 대기하고 결제하는 시간이 몇 배, 몇십 배 많습니다. 정책을 만드는데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만든 정책이 큰 정책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장관까지 결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달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검토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장관실의 결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장관실에서의 대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장관한테 집중되어 있는 외부 시간의 낭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같이 계층 구조를 올라가면서 돌파해야 되는, 설득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컨대 결제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겁니다. 국장부터 장관까지 다 모이고 관련된 사람을 다 모이고 발표할 사람이 사무관이나 과장이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서 분야별로 필요한 점검할 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래서 최종 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또는 기관장이 마지막으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계층 구조에 있는, 그리고 그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시간의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자기 능력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적시적기에 공급해 준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시각에서는 야, 공무원들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구조가 죽어라고 잘했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밤샘하고 야근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을 계속하게 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공무원들이 최적의 정책을 적기에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혁신의 기본적인 결과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혁신의 완성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혁신의 출발을 시동을 잘 걸고, 시동을 걸었으면 그 실행을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를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혁신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